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개론 제6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6강에서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즉 조화 진동자를 포텐셜 펑션으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 오퍼레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아이겐 벡터 그리고 아이겐 밸류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화 진동자 문제는 양자역학을 배우기 전에 물리학과에서는 고전역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포텐셜입니다. 그런 포텐셜 케이스가 중요한 까닭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조화 진동자에서의 포텐셜은 위치의 변동, 즉 변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위의 제곱에 비례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케이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스프링 같은 것들, kx 제곱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분의 1 kx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 제곱이었는데, 그런 아주 단순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케니컬 시스템이 바로 이런 조화 진동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조화 진동자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출할 수 있었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주기 함수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지금 양자역학 강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고체 물리학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닉 밴드 스트럭처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산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이제 무한히 뻗어 있는 그런 결점성 물질의 어떤 스테이트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나중에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필히 만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포논, 즉 진동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동자를 아주 단순하게 모델링을 해보면 이건 2차원 혹은 3차원 상에서, 물론 1차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어떤 정해진 차원 안에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추 사이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 같은 경우면 어떤 체인 형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추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추가 있고 스프링이 있는 그런 식으로 체인 형식으로 쭉 이어져 있는 시스템이 1차원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2차원 케이스에서는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스퀘어 레티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가 바로 2차원 시스템이 될 것이고, 3차원에서는 큐빅 같은 형태로 이런 격자 구조를 이루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포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와 진동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모델링할 수 있냐면, 그렇습니다. 조화 진동자들의 네트워크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조화 진동제를 통해서 우리는 포논의 그런 dispersion relationship을 나중에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포논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는, 포논이 어떤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모든 값에서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고 퀀타이즈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6강에서는 그렇게 포럼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심플한 케이스,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를 얘기하기 전에 왜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미분이 굉장히 무한번 가능한 그런 부드러운 함수라고 한다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특정한 지점, x0라고 하겠습니다. x0이라고도 하죠. 이런 x0에서 이들을 테일러 전개한 형태로,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 전개한 이러한 형태의 시리즈 익스펜션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차항,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의 이 x0를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냐면, 이 x0일 때 포텐셜이 0이다, 혹은 레퍼런스를 0으로 잡겠다 라고 디파인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의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얘네들이 커버처가 있을 때 요 가장 낮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결국은 국소적으로는 가장 미니멈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혹은 맥시멈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문에 그때에서의 미분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0으로 놓을 수 있고 얘도 0으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0이 아닌 최고차항은 2차항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랬을 때 x가 x0에 충분히 가깝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x0를 임의로 그냥 0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다면, 이런 vx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x의 제곱에 대한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꼭 이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포텐셜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포텐셜 펑션 vx를 이런 식의 x제곱에 비례하는 쿼드라틱 폼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일이고, 억셉터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 컨스탄트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래서 2분의 kx제곱 혹은 2분의 m 오메가 제곱 x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m은 추의 무게가 되겠고요. 오메가는 진동할 수 있는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Vx가 X제곱의 쿼드라틱 폼으로 주어졌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브 펑션 F사이가 나왔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포텐셜 제곱이 나왔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여기 이제 모멘텀 제곱 오페레이터가 들어갔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갔고 여기는 아이겐 밸류로서의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치환하겠습니다. x를 이런 식의 y로 치환하고 앞에 이런 비례상수를 미리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을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렇게 F사이와 y에 대한 ODE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2창이 나오고 여기 1창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형태의 ODE에 이 솔루션에는 익스포넨셜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y제곱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제곱 2분의 y제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엡실론이 0이 아닐 테니까 이 엡실론이 0이 아니었을 때의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그 영향에 대한 함수 형태를 uy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일단 솔루션 안사치를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 솔루션 안사치에서 uy가 만족해야 할 이러한 형태의 ODE를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형태의 ODE를 계산하실 때 보면은 여기는 2번 미분했고 여기는 1번 미분했고 다시 y가 나왔고 여기는 미분하지 않고 y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항 함수 형태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uy는 y의 n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폴리노미얼 함수 형태로 전개를 했을 때 이 C에는 이러한 형태의 recursive relationship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recursive 이런 relationship을 만족시키는 uy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C0부터 시작해갖고 C1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다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recursive relationship에서 보시면 n하고 n 플러스 2 사이의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n이 0일 때 C0, 즉 C0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C2로 알 수 있고 C2로 알면 C4로 알 수 있으니까 짝수들 것은 C0만 있으면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홀수될 것은 n이 1일 때의 값을 알면 n3, 그러니까 C3도 알 수 있고 C3를 알면 C5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n이 1인 경우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홀수 번째 이런 C 값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C0, 그 다음에 C1만 알고 있으면 그들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덩어리의 형태로 분리를 해서 이 CN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솔루션들은 결국은 y가 무한대로 갔을 때 수렴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는 이게 컷오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항부터는 이제 요 C0들이 CN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다항 함수에서 최고차 항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고차 항이 있다는 것은 최고차 항이 그 차수가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최고차항이 홀수가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C0를 0으로 놓으면 될 것이고 최고차항을 짝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C1을 0으로 놓으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홀수가 됐건 짝수가 됐건 그 최고차항에 붙어있는 어떤 상수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차수부터는 우리가 0으로 놓고 싶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최고차항이 짝수인데 이제 y제곱까지만 인정이 되고 y제곱, y 0승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엡실론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홀수인데 최고차항이 1차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엡실론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엡실론은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2분의 3, 2분의 3 다 날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엡실론은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2분의 5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2분의 3이거나 2분의 7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은 이것을 1번화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infinite한 값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엡실론은 이런 n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딱 주어진 값만 가지는 형태로 엡실론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엡실론을 아까는 우리가 뭐라고 썼었냐면은 이 아이겐 밸류 2 나누기 하 오메가로 썼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아이겐 밸류 2 서브 n은 n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하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0, 1, 2 같은 이런 정수가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을
quantized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 quantized 에너지는 말 그대로 퀀텀 미케니컬한 관점에서 이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해석을 했을 때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n의 가장 작은 경우는 0이죠. n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가장 작은 미니멈 에너지 E sub 0는 그냥 2분의 1 하 오메가가 되겠죠. 즉, n이 0일 때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을 텐데, 즉, 이 퀀텀 미케니컬에서 얘기하는, 퀀텀 미케닉스에서 얘기하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미니멈 에너지가 2분의 1 하 오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클래시컬한 에너지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았다. 즉 스프링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죠. 그럼 움직이지도 않겠죠. 그럼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퀀텀 미케니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0이 아니고 2분의 1 하 오메가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0이냐? 아니면 0이 아니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관측값,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적용시키면 에너지가 관측이 될 텐데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관측했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의 미니멈 값이 0이 아닌 2분의 하 오메가라는 것을 이제 하바 오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인 즉슨 에너지 자체도 이미 뭔가 디폴트로 빌트인된 에너지 스케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에너지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uncertainty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recursive relationship을 만족시키고 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quantized energy state를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미분방정식 이론을 이용하면 몇몇 재미있는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변수를 약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구했던 이 솔루션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이 솔루션에서 이 UY는 이런 식의 recursive relationship을 만족시킨다 그랬었는데 사실 이러한 recursive relationship을 만족시키는 형태의 다항식 군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에르미트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헤르마이트 폴리노미얼이라고도 합니다. 에르미트 그냥 폴리노미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르미트 폴리노미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을 제1종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은 이제 n이 0일 때, 1일 때, 뭐 2일 때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이 0일 때는 그냥 1이 되고요. n이 1일 때는 2y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4y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식들을 여러분 여기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n이 0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커질 때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갖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에르미트, 제1종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은 굉장히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n번째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은 이렇게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을 n번 미분한 거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은 오르소노말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오르소노말리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일부러 여기다 앞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을 넣어주는데 그 이유는 요거 자체를 우리가 쓰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푸사이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푸사이에다가 우리가 컨주게이션을 해도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푸사이와 푸사이 컨주게이션 곱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y 제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붙어있는 이 uy 대신에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오르소노말리티 테스트는 이 푸사이가 이 서로 오르소노말리티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m하고 n이 서로 다르고 m이 n보다 작은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죠. 정수를 포함하죠. n이 0인 것을 포함하는 이런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로드리게스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h n을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계산해 보시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쭉쭉 계산해 보시면 이것은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m하고 n이 다를 때다라는 거죠. 자, m하고 n이 만약에 같다.
그런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드게스 이 포뮬레이션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결국은 2의 n승 곱하기 n의 팩토리얼 그다음에 루트 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식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은 요 관계식을 이렇게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2의 n승 n의 이 팩토리얼 루트 파이의 이런 델타 n으로 주어지는 이런 orthonormality 이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우리가 1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적절히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분배를 하면 우리가 이제 orthonormality를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일단 orthogonality죠. 이걸 이제 orthonormality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오른쪽에 붙어 있는 2의 n승 n 팩토리얼 루트 파이를 적절하게 루트로 나눠주시면 분배됩니다. 이제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의 몇몇 또 재밌는 성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을 한번 미분한 것은 그 바로 밑에 차수에다가 2n 곱한 것이 같다. 이것을 이용하시면은 이번에는 하나 더 차수가 올라가는 hn 플러스 1은 그 밑에 차수와 하나 더 밑에 차수 hn-1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의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는 이것을 다항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일 때 이런 식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미리 찾아진 프로퍼티들을 잘 이용하시면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을 배웠고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이 거기 앞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y제곱이 붙어 있을 때의 어로서 노멀리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양자역학, 즉 time independent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simple harmonic oscillator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변수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이렇게 에르미트 솔루션과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ortho normality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웨이브 펑션, 즉 아이겐 펑션을 이런 식으로 디파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에르미트 솔루션, 그리고 앞에 이제 어떤 상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cat 노테이션을 써갖고 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n cat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에너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의 오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웨이브 펑션이자 이러한 오퍼레이터, 이러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만족시키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볼 수 있고 이 아이겐 벡터들은 결국은 서로 ortho normality를 이용한다고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3개를 이룰 수 있는 일반적인 이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들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ortho normality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웨이브 펑션 F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런 아이겐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형 결합의 코이피션트는 얘네들을 ortho normality를 이용해서 이 F에다가 그냥 이 M차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하셔서 내적시키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 아이겐 벡터를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x에 대한 함수죠. 즉 포지션에 대한 함수인데 이 n 값이 커질수록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0일 때는 보시다시피 대칭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함수로 나오고 n이 2일 때는 다시 대칭함수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흥미롭게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살짝 여기 세츄레이션 되는 이 영역이 뒤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유념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cat 노테이션을 써서 만든 ncat 요 함수가 지금은 이제 아이겐 펑션 혹은 이제 이런 아이겐 벡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그런 일종의 아이겐 벡터라고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좀 확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베이시스 벡터가 있으면 그 베이시스 벡터를 가지고 공간 위에 어떤 벡터든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아닌 이 매트릭스 역할하는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존재할 수 있고, 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그 개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니까, 결국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은 좀 더 제너럴하게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벡터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베이시스 벡터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펑션이 아이겐 벡터처럼 작용한다라는 뭔가 이 사고의 확증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르미트 폴리노미알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디파인할 수 있었고, 그런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ncat 노테이션을 가지고 썼는데, 자, 이러한 노테이션을 이제 우리가 이왕 도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몇 가지 재밌는 이제 성질을 좀 디파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선형 오퍼레이터 t에 대해서 우리는 이 t dagger라는 형태의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t에다가 dagger 표시, 즉 이렇게 단검 표시를 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오퍼레이터의 Hermitian adjoint라고 부릅니다. 즉 뭔가 이제 에르미트 어드조인트 짝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t dagger라고 하는데, 자, 이런 t dagger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웨이브 펑션 G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작용한 결과물과 또 다른 웨이브 펑션의 내적값은 그냥 그 내적하기 전에 이 G와 상대 짝인 F에다가 T 대거를 오퍼레이션 한 값의 내적과 같게끔 만들어지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오퍼레이터를 오퍼레이터 T의 Hermitian adjoint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을 오퍼레이터 버전으로 혹은 매트릭스 버전으로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 폼에서는 t 대거에는 다시 이 t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하고 컨주게이션 시킨 값이랑 똑같은 값이 되고, t 대거의 대거는 당연히 t가 되고요. t 대거의 인버스는 인버스의 대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에다를 곱한 형태의 t에다가 대거를 씌우면 당연히 tc의 컨주게이션이 나오고 t의 대거가 나오고, T 오퍼레이터와 S 오퍼레이터의 대거를 씌우면 순서를 바꾸면서 대거를 달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이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오퍼레이터에다가 이 대거 오퍼레이터 대거를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과 같은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혹시 경우에 해당하는 T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T를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우리는 Hermitian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특징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Hermitian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반드시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수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측정한 어떤 값은 리얼 넘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근데 이제 measure된 것은 결국 어떤 오퍼레이터가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관측이 된 물리량은 그 관측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오퍼레이터의 작용을 거친 것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는 반드시 리얼 넘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리얼 넘버를 만들어낸 오퍼레이터가 바로 Hermitian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리얼 월드에서 관측하는 모든 measurable quantity는 반드시 그의 짝이 되는 Hermitian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굉장히 또 재밌는 특성 몇 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클래시컬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이렇게 그냥 모멘텀 제곱과 x 제곱이 그냥 있는 형태로 표현을 시작했었고,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강제로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복소수 짝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때의 복소수 짝을 a하고 a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클래시컬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닌 오퍼레이터 형태가 되는 퀀텀 미케니컬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된다 그러면 x라고 딱 값이 주어진 것 대신에 이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포지션 오퍼레이터, p라고 주어진 것 대신에 p를 만들어내는 모멘텀 오퍼레이터 형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a hat, 요거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a hat의 대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표시하지 않고 대거라고 표시한 까닭은 스타는 그냥 넘버에 대한 컨주게이션인데 이 대거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컨주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즉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hat과 a hat의 대거, 즉 이제 Hermitian conjugate이죠. 그래서 에르미트 컨주게이트를 한 이 값의 곱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위쪽하고 아래쪽을 비교해 보시면 위쪽하고 아래쪽이 좀 뭔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 x제곱 나왔고 p제곱 다 나왔는데, 물론 여기 하바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앞에 H 하바, 여기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남는 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X 오퍼레이터와 P 오퍼레이터 빼기. P 오퍼레이터와 X 오퍼레이터는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3강에서 디파인했던 것이 바로 이런 커뮤테이터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XP 빼기 PX를 X하고 P의 커뮤테이터 오퍼레이터로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 하바가 되죠. 그래서 하바 약분되고 i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뜬금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재밌는 차이가 되는 건데, 바로 클래시컬 심플 하모닉 오퍼레이터에서 오실레이터에서는 이런 텀이 2분의 1이라는 텀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퀀텀 미케니컬 텀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 이쪽에다가 왼쪽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분의 n 오메가 제곱 x제곱 더하기 2n분의 1 p제곱, 여기서 x하고 p는 오퍼레이터의 표시입니다. 여기 스몰 x하고 스몰 p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퀀텀 메케닉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a 햇 대거에다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남아 돌았던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왼쪽으로 옮겨와서 만들어진 플러스 2분의 1이 여기 붙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여러분이 디파인 하시기 위해서는 요런 식의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 햇과 A 햇 대거의 오퍼레이터로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해밀턴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A 햇과 A 햇 대거는 재밌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아와 A 햇 대거의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하바 오메가 A 햇의 대거가 나오고, A 햇 그리고 하바의 해밀토니안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하시면 이제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A 햇과 A 햇의 대거의 커뮤테이터는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A 햇과 A 햇의 대거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용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용한 오퍼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볼 수 있느냐?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이 A 햇과 A 햇의 대거가 어떤 식으로 디파인 되는지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은 이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만족시키는 어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얘기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웨이브 펑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해밀토니안을 적용하기 전에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먼저 A 햇의 오퍼레이터를 먼저 적용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해밀토니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H 햇 그 다음에 A 햇이 되는데, H 햇과 A 햇은 A 햇 H 햇에서 A와 H 햇의 커뮤테이터를 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해 보시면 얘네들은 앞서서 우리가 계산했던 요 관계식, 여기 하바에 오메가에 A 햇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A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해밀토니아에다가 이 푸사이를 한 거는 그냥 이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 하바 오메가는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요 E와 하바가 상수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공통적으로 A 햇과 푸사이가 남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요 A 햇에다가,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A 햇을 적용한 어떤 결과는 여전히 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에너지가 얼마큼 낮아졌습니까? 원래 2에서 2 마이너스 하바 오메가만큼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 사이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A 햇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에너지가 이제 한 칸 낮아지는, 그 한 칸의 단위는 바로 하바 오메가만큼 낮아지는 그런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엔 A 햇 대신에 A 햇 대거를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2에서 2 플러스 하바 오메가만큼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A 햇 오퍼레이터와 A 햇 대거 오퍼레이터는 원래의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씩 위로 아래로 바꿔주는, 올려주는, 마치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레더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 AS를 썼을 때는 에너지가 한 칸 줄어들어서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AS 대거를 썼을 때는 에너지가 한 칸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creation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떠한 이런 이 웨이브 펑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2를 갖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2를 갖게 되는 웨이브 펑션 촉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캣 노테이션 써서 그냥 2캣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A의 대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에너지가 E 플러스 하바만큼.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A 대햇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한 칸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 이런 식의 A hat 오퍼레이터와 A hat 대거 오퍼레이터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이 돼서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annihilation operator와 creation operator를 가지고서 이런 simple harmonic oscillator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퀀텀 미케닉스 관점에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0이 아니고 2분의 1 하바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annihilation operator와 creation operator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들을 만들어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아이겐 밸류로서 그 아이겐 밸류 에너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럼 그 E0를 갖게 만드는 이제 이 웨이브 펑션 즉 그것을 이제 E0 캐시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A hat 오퍼레이터로 지문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hat 정의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에너지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0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A 대거를 쓸 해도 이제는 얘는 0이 되니까 계속 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A hat 대거와 A 대 햇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밀토니안 형태로 다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각각 전개를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 만약에 어떤 에너지 제일 낮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E0 캣이라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2분의 하바 오메가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형태의 이런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의 미니멈 에너지는 2분의 하바 오메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2분의 하바 오메가라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이러한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계속 위로 올려치기 오퍼레이터, 즉 A hat 대거를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H바 하나씩, H바 오메가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결국은 이런 에너지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바 오메가씩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퀀타이즈드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퀀텀 미케니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케일은 컨티뉴어스한 스케일이 아닌 퀀타이즈드 에너지 스케일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n 플러스 2분의 1의 하바 오메가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드 에너지 스테이트 E sub n을 갖게 만드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n 캣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n 캣은 햄 에르미트, first kind 에르미트 폴리노미얼과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러한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이제 우리가 n캣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n캣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이 n캣은 오르스 노멀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으니까 n하고 m의 이 내적은 당연히 크로네커 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와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들의 실제 아이겐 밸류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hat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E sub n이라는 이 아이겐 밸류를 갖는 n cat 이 웨이브 펑션을 디파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이 내려치기 오퍼레이터를 하면은 n은 n-1을 갖게 만드는, 즉 E sub n-1이 되는 에너지를 갖는 형태의 웨이브 펑션으로 바뀔 것이고 그때의 어떤 비례상수를 우리가 C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A 햇에 대한 이제 일종의 아이겐 밸류처럼 보이집니다. 아이겐 밸류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캣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Cn이 무엇인 값이 돼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내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적을 할 때는 컨주게이션을 해주죠. 자, 이렇게 컨주게이션 해주는데 오퍼레이터에다가 컨주게이션 해주면 대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A hat 대거와 A hat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해밀토니안 형태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고 얘네들을 전결하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H를에다가 N cat을 해주면 당연히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는 이 N에 2분의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하바 오메가 없어지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남는 것은 M만 남죠.
이것이 이제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얘네들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얘는 오르토노멀 때문에 1이 되니까 C의 N의 이 컨주게이션, C의 N이 되니까 얘네들이 CN의 어떤 식으로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 실수로 본다 그러면 CN은 루트 N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N캣에다가 이 A hat, 즉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비례상수가 루트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cat 오퍼레이터, 이 cat 노테이션에서 n cat은 n-1 cat으로 바뀐다는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는 이번에는 creation 오퍼레이터를 여기 n cat에다가 적용했을 경우에 비례상수는 루트 n 플러스 1이 나오고 요 n cat은 n 플러스 1 cat으로 하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creation 오퍼레이터나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마치 아이겐밸류 이 decomposition, 아이겐밸류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우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잘 처음에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술할 것이고 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퀀타이즈드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 퀀타이즈드 에너지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웨이브 펑션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왜 에르미트 폴리노미얼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허미시안이라는 이 새로운 오퍼레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측 가능한 리얼 넘버로 주어져야 되는 measured quantity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에르미트,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리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 뭐 이런 포너 네트워크나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런 행렬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이런 확장된 형태의 이제 이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케이스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6강 양자역학개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 7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